팀장님, 이모님, 예,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하시지만 속으로는 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계시죠? 여기는 팀장, 임원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풀어주는 하우코칭의 임원실 문 닫고 말해봅시다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비즈니스 전문 코치 두 분을 모시고 실제 현장에서 나온 사례를 가지고 질문은 날카롭게, 해석은 깊게, 솔루션은 명확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우코칭의 파트너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신기수 코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정은 코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두 개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두 분 다 이제 이 역할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인데요. 한번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 대표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기반 회사의 회계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주일 전에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대표 자리로 옮겼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이전 조직과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다 보니까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부족하고 임원에서 대표가 되다 보니 성과를 책임지는 것도 고민입니다. 빠르게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들기도 하네요. 현재의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기쁜 일인데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예, 오정 코치님 어떤 얘기이신가요? 그 다중지능을 말하는 거 하워드 가드먼 네. 이런 말 했습니다. 리더십의 크기는 스토리의 크기랑 비례한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 제가 만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자고 포지션을 오시게 되셨는지 여쭤보면 스토리를 좀 여쭤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새로운 곳에 오셔서 불안할 수 있으면 자신감, 혹은 스토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나요? 여쭤보고 대부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약간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리더십 크기는 이분의 이런 관점 스토리를 컨설할 때 그 파워가 훨씬 커지니까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알려주고 할 필요가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뭐 그룹에 전문 후보자 코칭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요 반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참모를 좀 확보해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참모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달이 되셨나 이렇게 전문 후보자로 그랬더니 그 CEO가 새로 오셨는데 항상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할 때마다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예리하기도 하고 자기도 난감하고 자기 CEO가 아닌데도 자꾸 물어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돼야 될까지 근데 계속 그러는 거 봐서는 내가 한 대답에 좀 그 가치가 있나 보다. 그래서 계속 나를 부르고 있고 또 나중에 결정하고 보면 내가 했던 조언했던 것이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걸 인정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포지션에 갔을 때 참모의 도움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토리의 크기는 리더십의 크기다. 그래서 갖고 있는 스토리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의 크기가, 스토리의 크기가 커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내가 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기수 코치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고민들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서로 다른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봐서 전문 지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고민해 보실 거예요. 대표 자리가 과연 전문 지식이 기반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대표로서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신장시켜 나가는 그런 부정원들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대표 자리의 정체성도 한번 지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화학회사에서 임원을 근무하시다가 세라믹 회사에 이럴서 대표로 가신 분이 있었어요. 똑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걱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화학회사는. 이분 처음에 회의를 하는데 외국에 오니란 어떻게 영어를 하나도 몰랐다. 질문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씩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고민했던 것들은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을 스타트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운명의 모습도 한번 설정해보고 그다음에 핵심 가치도 함께 구성해서 가치관 경영 기반의 경영 시작 6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일단 신뢰를 얻었다는 게 굉장히 대단했으니까 너무 전문 지식에 연연하지 마시고 무엇이 조바심이 있을지 조바심의 우선순위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시면 그렇게 해보시는데 아마 제일 처음에는 구성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니까 멋지게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전문 지식으로 이제 임원 역할을 했다면 그러니까 더 지식에 대한 갈증이나 두려움이 더 크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 대표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로 트랜지션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계열사의 어떤 대표이셨는데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는 그 회사를 결국에는 이제 흑자로 만들고 전 계열사에서 가장 성과가 좋아서 최고의 인센티브를 받았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그래서 미래 계획도 막 세워놓고 막 신나게 일하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령이 또 예전보다 더 큰 회사인데 적자의 늪이 더 큰 회사로 발령이 나셔가지고 이거 뭐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인데 거의 코칭이 끝났는데 2번이나 3번 정도 더 세션을 하자. 그래서 내가 조직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좀 나누자. 이렇게 이제 저를 자문단으로 생각하신 거겠죠, 일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게 뭔가 TF 조직을 해서 혁신의 바람을 좀 일으키고 싶은데 내 휘하에 두면 뭔가 신속하게 될 것 같고 근데 나중에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전사에 퍼뜨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 역할을 담당할 본부장한테 맡겨놓으면 일이 진척이 안 될 것 같고 나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셨는데 결국 나왔던 그 대표님과의 그 코칭에서 나왔던 거는 한 팀이 되자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약간 더디더라도 본부장들을 설득하고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해나고자 하는 그 TF의 성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게 끝나면 어떻게 이것들을 이 회사에 어떻게 접목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 채널로 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타운홀 미팅을 하시기도 하고 1대1로 미팅도 하시면서 그걸 설득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1년 만에 브레이크 이븐을 하셨고 뭐 본인은 되게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결과물이 그런 거죠. 2년이 되니까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HBR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20년에 나온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CEO 개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성공하는 CEO는 뭐가 다를까라고 얘기했을 때 4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가 여기서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단 빠르고 자신 있는 의사결정을 하더라. 결과를 위해서 관계를 잘 맺어놓더라. 그 다음에 주도적인 적응을 하더라. 그 다음에 아까 6개월 안에 이제 성과 내셨다고 했잖아요. 신뢰로운 성과를 작은 거라도 내더라. 이 4가지인데 이 4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팀을 구성하는 거. 나에게 자문을 주든 어떤 조언을 주든 또는 실무적인 부분에 팀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문단,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 성공 계속 하실 거고 우리 오늘 얘기 나눴던 것들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무님 한 분의 또 역할 확대, 기쁜 일이긴 하는데 부임하자마자 되게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담당하는 조직이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새롭게 편입된 팀의 팀장들 중에 해당 분야에 본인보다 전문성이 높은 팀장 2명이 있었는데 이들과 소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지시를 하면 상무님 그건 안 됩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한 지시인 것 같은데 일단 거절부터 하고 나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분야라서 설득도 쉽지 않고 이러다가 조직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내가 계속 따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정권 코치님 어떤 말씀 주실까요? 다만 이제 이런 조직에서 또 좋은 점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은 뭘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양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보면 그걸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쪽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구나, 뭔가 리스크를 예방하자는 측면이 있구나를
내가 좀 더 생각을 한다면 그걸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직이 확대되고 또 전문성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갖고 있다 하니 일단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없는 게 좀 우선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게 기초가 될 때 그 음.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한 팀이 돼서 한 방향으로 가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네. 더 큰 조직을 맡거나 새로운 조직을 맡을 때 이런 고민은 통과 의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신구치님? 통상 보면 어떤 방식, 하우 이런 쪽에다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점점 고객으로 올라가고 전문성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하우보다는 왓에다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네. 실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진행하는 방식들은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것도 그냥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하는 리더의 역할, 어떤 조직의 역할은 어떤 지시자, 내가 실행자가 아니라 주유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해보는 것들, 그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표현하는 것들이 표현하는 방식에서 보는 것들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나를 보고 하는 건지 야. 아니면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네.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의사결정 권한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한번 합의를 해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결국은 이 일을 누가 하느냐는 게 주체를 둔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주고 환경 만들어주고 같이 공동 목표를 설정하면서 스스로도 실행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율을 해나가는 것들이 어떨까 싶은데 네. 그 본인의 표현 방식도 지시보다는 아니 그들의 의견을 충실할 수 있는 네. 질문과 경청 이런 코칭과 프로세스도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중립적이 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그 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하우에 자꾸 초점을 두지 말고 왓에 초점을 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자꾸 지시보다는 이분들의 전문성을 좀 인정해주고 경청해주고 예, 조율을 좀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팀장들이 제가 좀 더 책임지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결정을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원인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그 전문성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조직은 우리 조직에서 상무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일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일이 그렇게 하찮은 일이야? 뭐 이런 반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좀 더 파악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문성에 대한 우리 일은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야.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서를 보면 왜 5가지의 욕구가 되게 지배적인 욕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는 생존, 두 번째는 안전, 세 번째는 소속감, 네 번째는 인정과 존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아실현인데 새로운 성모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뭔가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하면 네 번째 단계 인정과 존중, 예, 또 조금 나가서 존경, 요 4단계부터 벌써 이게 좀 상처 입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저항하는 분들이 4단계에 있다라고 좀 인식이 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질문하고, 그죠? 예, 경청하고 그동안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그 스토리도 좀 들어보고, 그죠? 예,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때 어떻게 견뎌냈냐, 어떻게 넘었냐 이렇게 좀 감탄해 주실 수 있는 대화도 좀 해보고요. 조직 관리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혹시 활용하지 않는 기회가 있는지 우리한테, 만약에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뭘 해보겠는지, 예, 이렇게 조언도 좀 구하면서 또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원어원을 집단으로 하지 마시고 1대1로 한번 원어원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도 좀 하시긴 하셔야죠. 좀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니까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뭔가 구성원들한테 조금 더 남아서 좀 설명을 더 해달라던가 이렇게 솔직히 공부하는 시간을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때 필요한 게 스스로 기한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월에 이제 부임했으면 내가 9월까지는 내가 배우면서 좀 더 질문을 많이 하고 경청을 하는데, 이제 10월부터는 내가 좀 더 조직 개편도 이렇게 좀 더 해보고 10월부터는 좀 더 내가 주관을 가지고 방향성을 좀 더 할 거야. 이런 기간을 정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정도 팀빌딩에서 좀 이렇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면서 약간 이제 좀 감이 잡혔다고 하면, 약간 내가 원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조언? 어떤 내가 팀장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요소들을 좀 정리해서 부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실무적인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팀장들이 하지만 회사의 전략과 어떻게 얼라인이 되는지 일의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를 알고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 얘기를 좀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얘기를 1대1로 또 전체에게 계속 당부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역할 확대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N 대표님, 그리고 S 상무님 이 두 분의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이 얘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 또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HR 담당자도 또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하우코칭의 임원실 문 닫고 말해봅시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